자, 챕터 10장 심혈관계통과 림프계통 중에 8번 림프계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림프라는 게 무엇인다면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나간 혈액 성분이 모세 림프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리는 림프라고 합니다. 혈관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혈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림프관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림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나간 혈액 성분이라겠죠.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혈관, 즉 모세혈관으로 가죠.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때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들에게 보내주죠. 세포들. 그리고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노폐물인 CO2라든지 이러한 노폐물을 다시 모세혈관에게 보내주고, 모세혈관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순환을 시켜주죠. 자, 이때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조직으로 불렀죠.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나간 혈액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조직액이라고 부릅니다. 산소와 영양분뿐만 아니라 조직액이 이렇게 세포 사이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또 이 조직액이 이 조직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모세혈관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혈관 근처에 모세 림프관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림프관이 있는데요. 자, 모세혈관이 있듯이 모세 림프관이 있는데, 이 조직액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돌지만, 또 남은 조직액은 모세 림프관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혈관에서 조직, 이쪽에는 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세포들이 많이 있는 곳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직으로 나가는 혈액 성분, 즉 림프라든지 이러한 혈장, 이런 혈액 성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 조직 속에 있는 액체라고 해서 조직액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액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모세 림프관으로 또 유입이 돼서 이 림프관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정맥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액이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우리는 림프라고 부릅니다. 림프. 자, 혈관에서 나간 림프가 또 림프관을 통해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죠.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림프관이 있는데, 가장 큰 굵은 림프관을 우리는 가슴 림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슴 림프관이 가장 굵은 림프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관에는 가느다란 림프관을 모세 림프관, 또 이게 굵은 림프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느다란 모세 림프관들이 이제 모여서 큰 림프관이 되는데요. 이제 림프관에는 크게 오른쪽에 있는 림프관과 왼쪽에 있는 림프관을 우리는 가슴 림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림프관은 주로 오른쪽 머리, 오른쪽 머리, 목, 가슴, 팔 쪽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림프관입니다. 이렇게 반틈을 하면요, 목과 가슴, 이쪽 해당하는 부분이 오른 림프관에 분포하는 영역이고요. 이게 오른쪽 빗장 밑정맥으로 해소한다 라고 했죠. 심장을 공부했을 때 위 대정맥이 있고, 팔과 머리로 가는 정맥이 있었죠. 빗장 밑 정맥으로 이렇게 또 분류되죠. 오른쪽 림프관은, 오른쪽에 있는 림프관은 당연히 이렇게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이 되고요. 가슴 림프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슴 림프관은 왼쪽에 있는데 이제 왼쪽 림프관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가슴 림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복부입니다. 양쪽. 이 복부가 양쪽 복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쪽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리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다리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왼 림프관이라고 하지 않고 가장 굵은,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는 가슴 림프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머리와 목, 그 다음에 왼쪽 가슴, 양쪽 복부. 자, 이 부분이 양쪽 복부에 해당하고요. 자, 골반도 마찬가지죠. 양쪽 골반에 다리도 양쪽입니다. 자, 양쪽 다리. 그리고 왼쪽 팔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목, 가슴. 자, 이 부분에 자, 왼쪽 팔, 양쪽 복부, 양쪽 골반, 다리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는 림프관이 가슴 림프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슴 림프관은 이렇게 이제 왼쪽 빗장 및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림프관은 이제 오른쪽이든 가슴 림프관이든 이렇게 빗장 및 정맥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림프관이 있고 자, 가슴 림프관은 지금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른쪽 림프관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과 자, 오른쪽 목과 오른쪽 머리 쪽에 분포하고 있죠. 하지만 가슴 림프관은 이렇게 양쪽 복부를 모두 이제 분포하고 있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가슴과 왼쪽에 있는 목과 왼쪽 머리 뿐만 아니라 왼쪽 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자, 복부와 골반, 자, 양쪽 다리, 자, 이렇게 모두 분포하고 있는 것을 가슴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림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슴 림프관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포 부위를 보면 이렇게 민트색이 오른쪽 림프관이 분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가슴 림프관이 분포한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림프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기관이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특수한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림프와 같은 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림프구가 모여 있어서 이런 독립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림프기관에는 1차 림프기관과 2차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2차 림프기관이 있고요. 자, 1차 림프기관은 이제 이 림프구를 생성하고 성숙시키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 가슴샘이 1차 림프기관이고요. 자, 이 골수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적골수죠. 이 골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 B림프구가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T림프구는 생성되지만 이때는 미성숙한 T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미성숙한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가가지고 성숙한 T림프구로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림프기관은 이렇게 림프구를 형성시키고 이렇게 성숙시키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림프기관은 콩 모양처럼 생긴 림프절이 있고요. 지라라든지 편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림프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큰 창자라든지 작은 창자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점막 관련 림프 조직이라는 또 2차 림프기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림프절과 지라, 편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기관이라는 것은 림프절, 그 다음에 가슴샘은 1차 림프기관이죠. 그 다음에 지라, 편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림프관에는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긴 림프절이 있습니다. 자, 림프절이 있고요. 림프관에 림프절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여과시키고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림프절 안에는 림프구들이나 큰 포식세포들이 있어서 항원들이 침입할 때 이제 여기서 공격하고 포식작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깨끗이 이제 혈액을 정화시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샘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가슴샘은 복장뼈 뒤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샘에서 T림프구가 성숙하게 됩니다. 미성숙한 T림프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슴샘이다. 그래서 이 가슴샘에 T림프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가슴샘의 T자를 따서 T림프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이라든지 혀라든지 인두라든지 이런데 편도가 있죠. 그래서 편도가 이렇게 림프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도, 가슴샘, 지라. 자, 이 림프기관 중에 가장 큰 림프기관이 지라입니다. 지라가 가장 큰 이렇게 림프기관이고요. 예전에는 비장이라고 불렀죠. 비장. 자, 그리고 이제 이 림프절은 주로 이렇게 목 쪽이나 또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림프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림프계통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림프계통의 기능을 물어본 건데요. 자, 이 림프계통이라는 것은 이곳 안에 림프구라든지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체에 방어 작용을 합니다. 즉 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입하면 이제 이 림프구들이 이 항원을 공격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죠. 자, 그리고 창자에서 흡수한 지방의 운반. 자, 이 부분은 제 모세 림프관이 작은 창자에서도 있는데요. 이 작은 창자에 있는 모세 림프관은 이렇게 지방을 흡수하는 작용도 합니다. 나중에 소화기 계통에서 공부하겠지만 작은 창자에는 이런 용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세 림프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에서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한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이 분해한 아미노산,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고요. 작은 창자에 있는 모세 림프관을 우리는 암죽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끈적끈적한 지방이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죽처럼 보이기 때문에 암죽관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창자에서는 이렇게 영양분이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 여기 안에 있는 모세혈관과 모세 림프관에서는 각각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지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세 림프관에서 흡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림프계통의 기능에 해당하고요. 답은 여분의 조직액을 혈액으로 돌려보낸다. 자, 이 말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온 조직액이 있죠. 이 조직액이 자,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림프액이 되죠. 이 림프액이 다시 나중에 또 정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여분의 조직액이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림프가 되고 이게 정맥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림프계통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적혈구를 만들어 저혈작용을 한다. 적혈구를 만들어서 저혈작용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적골수가 담당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적혈구는 이제 림프계통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림프가 생성되어 가슴 림프관으로 유입되지 않는 부위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가슴 림프관은 이제 가장 큰 림프관인데 주로 이제 왼쪽 파트에 머리와 목, 그리고 가슴, 그리고 양쪽 배와 골반, 양쪽 다리, 그 왼쪽 팔이 분포하는 것이 가슴 림프관이었죠. 가장 큰 림프관이죠.
자, 왼쪽 목 부분 맞죠? 양쪽 다리, 자, 양쪽 다리도 맞고요. 배 부위 골반, 양쪽의 배 부위 골반. 그다음 왼쪽 가슴 부위 맞죠? 자, 오른쪽 가슴 부위는 가슴 림프관이 아니라 오른 림프관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오른 가슴 부위는 오른쪽 림프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오른 림프관에 림프가 유입되는 혈관은, 자, 오른쪽의 림프관은 당연히, 자, 오른쪽에 있는 빗장 및 정맥으로 흡수된다고 그랬죠. 자, 위대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위대정맥에서 팔과 머리로 가는 정맥이 이렇게 있고, 목 속으로 가는 정맥과 빗장 밑정맥이 또 갈라지죠. 자, 이쪽이 이제 오른 빗장 밑 정맥이 되겠고요. 이쪽이 왼 빗장 밑 정맥이 되는데요. 오른쪽 빗장 밑 정맥에서 이제 유입되는 것은 오른 림프관이 되겠고요. 왼쪽 빗장 밑 정맥으로 유입된 것은 가슴 림프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 림프관과 가슴 림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분포하는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알아둘 것은 오른쪽 림프관과 가슴 림프관은 좌우 대칭적인 부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림프구는 림프기관에서 성소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